아비투스 제3장 문화자본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독일에서 1980년대 말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의 이름은 주로 이안, 다니엘, 플로리안이었다. 하지만 상류층 부모는 아이의 이름이 다소 이벌나게 들리는 막시밀리안이라고 지었다. 그 후 2000년 직전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순위에서 막시밀리안이 순식간에 상위권에 올랐다. 최근 독일에선 일반적으로 소년을 지칭할 때 막시밀리안이라고 한다. 위대함을 상징했던 이름이 하룻밤 사이에 평범해졌다. 흔한 이름이라고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흔한 것은 남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는 남자아이에게 로이스나 사무엘, 여자아이에게 유제피나나 그레첸 같은 더욱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다.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한 것에 더 많은 선망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이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주, 여가활동, 크리스마스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 구별짓기가 진행된다. 모두가 이 게임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 계층과 미적 감각을 내면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앞선다. 가장 많은 명성이 따르는 건 바로 상류층의 문화 자본이기 때문이다. 부유층이 갖는 우월한 감정은 매너, 가치, 고급 문화에 대한 감각을 먹고 자란다. 유행은 변하더라도 전통과 우아함, 모임, 자선 행사는 대중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여기에 시대정신의 트렌드가 새로운 휘장으로 더해진다. 자전거, 환경의식, 명상,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과 그것에 대한 선망, 문화와 교양의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이런 불평등은 부분적으로만 돈으로 상쇄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예술 작품이나 호화 요트 같은 객관적 문화 자본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 자본인 예술 이해 혹은 어렸을 때부터 즐긴 수상 스포츠 취미는 속성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 그것은 몇 년에 걸친 경험을 전제로 하므로 상류층과 똑같은 취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덜 부유한 계층이라도 지위상징과 매력적인 경험은 좀 더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걸림돌이 있다. 전통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지만 트렌드에는 반감기가 있다. 예를 들어 치보에 처음 등장했던 초밥 세트는 성공의 징표였다가 널리 확산되면서 평범해졌다. 선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훈련된 취향뿐 아니라 현재는 어떤 취향이 선망받는지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만으로 문화 자본이 경제 자본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된다. 옛날 사치품들은 옛날의 지위 상징보다 더 존귀한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지나간 지위 상징을 쓰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필수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셰프 냉장고는 높은 수준의 요리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고급 자전거는 좋아하는 취미를 열정적으로 즐긴다는 뜻이다. 취향, 취미 활동, 자발적인 인간관계 등 문화 아비투스가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그 사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순수한 물질 소비는 사회적 마크 구실을 하지 않는다. 더는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니다. 마세라티, 롤렉스, 대저택은 좋고 아름답다. 하지만 소유자가 브랜드명을 잘못 발음하거나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며 우리 애들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라고 평가하거나 재래식 토마토와 온실 토마토를 구별하지 못하면 다음 사실이 명백해진다. 돈은 있지만 품격이 없다.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을 모두 풍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최고의 사회적 명성을 누린다. 이때 취향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문화 자본은 어떤 자본보다 사회적 경계를 더 많이 만들고 이 경계는 한 번의 도약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 하룻밤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타거나 멘토와 결정권자를 매혹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류층의 생활 양식을 오래전부터 경험한 사람만이 게임 규칙과 관습을 알아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로 유명한 것들은 뒤늦게 학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정상에 있는 경영자들 다수가 악기 하나씩은 연주한다. 그리고 상류층 자녀들은 입학 전에 클래식 음악 교육을 시작하고 다방면으로 문화적 역량을 쌓는다. 다른 건 더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와인과 요리에 대한 세밀한 지식은 비교적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제, 문화, 정치, 고품격 디자인과 스타일을 다루는 잡지와 도서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문화 자본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세계관이 넓어지고 레퍼토리가 다양해지며 적합한 언어가 자리 잡는다. 한마디로 내면화된 새로운 문화 자본이 생기는 것이다. 1960년대 부르디에는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부르디에는 대중적 취향을 가장 낮은 곳에 배정했고 위로 오르려 애쓰는 사람들의 허세 취향을 중간에 두었으며 가장 위에는 미적 감각을 진리로 여기는 사회적 엘리트들의 정통 취향을 두었다. 같은 계급 안에서는 취향 차이가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작다. 취향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도 취향이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나 소비 제품이라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평가된다. 브루디에는 취향과 사회적 지위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는데 취향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취향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가진 것을 좋아하는 태도는 대표적인 삶의 기술이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이 가르침은 옳고 중요하다. 소망과 현실이 일치하면 만족감이 생긴다. 그러나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부분적이라도 엘리트의 까다로운 취향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야심찬 중산층과 부유한 상류층의 취향과 아비투스가 급속히 비슷해지고 있다. 가진 자, 더 많이 가진 자,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은 아마존에서 쉽게 구마할 수 없는 재화와 인생 설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이해한다. 무엇보다 교육, 자녀, 건강, 시간 재량권, 생태적 생활 양식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추구가 다양한 소득계층을 하나로 묶는다. 그들은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팟캐스트를 듣고 로컬 푸드와 친환경 상품을 애용하고 모든 주제에 박식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걸음수와 수면 시간과 오염물질 수치를 최적화한다. 많은 경우 레트로 초경량 자전거가 대표적인 지위 상징이고 자녀가 가장 중요한 인생 프로젝트다.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자베스 커리드 할킷은 비슷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을 열망 계급이라고 부른다. 이 야심에 찬 열망 계급은 가능한 한 상류층과 똑같이 자녀의 최적화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역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부가 증가할수록 유용성을 따지는 질문은 점점 더 사라지고 유용성 대신 세련됨과 우아함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중산층과 상류층의 차이는 점점 희미해지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세한 차이의 특성과 그 이유를 잘 이해할수록 위로 도약하기가 더 유리하다. 사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사치를 다루는 세련된 태도는 소유 능력보다 안목에서 드러내는데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알아보는 안목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더라도 그 자체로 기쁨을 준다. 또한 안목과 감각은 최고의 자산가와 그럭저럭 소득이 높은 사람, 사치를 누리는 소비자와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지위를 뛰어넘어 서로 만날 수 있게 한다. 즉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내는 취향과 정보로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한다. 이번에는 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상냥함은 중요하다. 그것은 무례를 희석한다. 모든 사적, 공적 상황에서 친근함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높이 오를수록 또 다른 요건이 요구된다. 바로 완벽한 격식이다. 모든 차원과 문화에서 결례 없이 품위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것은 다소 경직되어 보일 수 있다. 원래부터 상류층이었던 사람들은 좋은 매너를 우아함과 고상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잘 관리한다. 특권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되는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소개되어야 하는지, 언제 편하게 대해도 되고 언제 절대 안 되는지, 그리고 식전빵을 바르게 먹는 방법과 농담을 할 때는 오직 자신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도 더 편안한 사람이 된다. 격식은 정상에 머물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중산층에게는 종종 장애물로 작용한다. 중산층 대다수는 엄격한 서열 존중과 예법, 이름 뒤에 귀족 칭호나 교수님 혹은 주지사님 등 직함 붙이기, 서비스 직원의 과도한 친절을 불편해한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좋은 매너란 서로의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정상 리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사회학자들이 정리해봤다. 첫째, 조용한 부. 둘째,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셋째,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난다.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교육 수준이 높은 톱클래스 환경의 자아상과 모순된다. 세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 상승자만이 화려한 초대장, 유명한 로고를 이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왔습니다. 상류층은 대중보다 더 사생활을 보호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상위 중산층은 지성과 문화 아비투스에서 최상층 부자들에 바짝 붙어 있다. 그들 중 다수가 주요 담론을 결정하고 혁신을 이끌고 트렌드를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누리지는 못한다.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해온 최상층은 삼가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고 눈에 띄는 소비나 취향으로 우월성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은 월등히 높은 곳에 있다. 그들이 선을 긋는 대상은 교양분에서 비슷하나 재정적으로 격차가 있는 상위 중산층의 실력자가 아니다. 눈에 띄는 선명한 선은 오래된 돈과 새 돈 사이에 그어진다. 오래된 돈은 아비투스를 더 보수적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사치를 누리는 부자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앞서 나가지는 않는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자산의 보존이다. 상류층에서는 격식, 국제성, 전통, 인맥관리 등이 중시되고 성취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반면 중산층에서는 눈높이를 맞춘 인간관계, 성과와 역량, 그리고 미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재정적 안전, 무엇보다 최대한 높은 수준의 자녀교육이 우선순위다. 생활 조건의 차이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만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허락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높이 오르고 싶다면 끊임없이 높은 곳의 코드를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그 다음 이어지는 4장에서는 지식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